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고1 10월 모의고사 인문지문입니다. 블라즈의 도덕적 자아 모델에 대한 글이에요. 자, 일단 1문단 보니까 맨 처음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홀버그란 사람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무슨 이론인 거냐?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게 초반에 나와. 알겠지? 우리 원래 인문지문은 사람 이름 나오면 그 사람 견해가 중요하고 보통 한 명 안 나오지 2명 이상 나와. 차이점이 당연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 이해를 지식구조, 즉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해를 잘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지가 발달이 잘 됐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어때?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오토로야. 그럼 자동적이 답이 출구해야 돼. 도덕적 행동을 이끌 거라고 생각해. 얘는 이거구나. 도덕적 이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음이 느껴지잖아. 도덕적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 못할 때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그 다음 봐. 그런데 전환되잖아. 아니 도덕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렇다고 도덕적 행동이 보장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공부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어때?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 블라지라는 사람이 나오지. 이 이론, 홀버그 이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애들은 행동으로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블라즈는 홀버그와 마찬가지로, 그럼 잘 봐봐. 공통점도 중요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 블라즈라는 애가 홀버그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거야. 그럼 공통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나오지? 도덕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봐. 그럼 봐.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누구하고의 공통점이야? 홀버그하고의 공통점이야. 그치? 자, 근데 그렇게 보면서도 근데 차이점은 바로 어떤 거냐? 여기에서 홀버그하고 다르게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 거야. 이거구나. 도덕적 이해가 뭐가 돼야? 자아와 통합이 되어야 뭐가 나타나? 도덕적 행동이 나타나는구나. 알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홀버그하고 블라즈의 차이점인 거지. 그래서 딱 보이지? 홀버그는 이게 뭐라 그랬어? 오토로 다 된다고 본 거고, 근데 당연히 블라즈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야. 자아통합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거. 그럼 당연히 앞으로 누구 생각? 블라즈 생각이 구체화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얘가 제안한 모델이 바로 뭐냐? 도덕적 자아 모델이라는 거래. 그지? 자, 그럼 잘 봐. 이 도덕적 자아 모델은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1문단은 항상 뒷부분이 진짜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블라즈 이론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도덕적 자아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중요하게 보는 거다. 그치? 자, 이제 2문단이야. 그럼 이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아까 여기 나와 있었지? 여기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가려면 자아 통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 과정이 뭐겠어? 자아 통합이겠지.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데 자아가 핵심적이야. 항상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걸 생각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자아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아가 중요하지. 그지? 그럼 기존학자들이, 자, 이런 거 읽을 땐 어때? 기존학자에다가는 세모 표시해놔두는 거야. 기존학자는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적 정의에만 관심 두었어. 그럼 개념적 정의에다가 세모. 근데 블라즈는 뭐냐?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거.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 우리 여기 이문단이라고 쓸게요. 이 블라즈라는 사람은 있잖아. 자아라는 것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구나. 그지? 그게 적절하다고 본 거야. 자아는, 자, 중요한 거 나오지? A가 아니라 B구조야? 고정 불변이 아니야. 그지? 자, 얘는 어때? 불변하는 애가 아닌 거야. 즉,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의 방식에 따라서 자아의 어떤 특징은
중심하고 주변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져.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것 같으니까 뒤에 예 들어주잖아. 어떤 사람은 친절을 중심에 놔두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거야? 경쟁을 중심에 놔두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 자봐. 요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린다고 생각해봐. 어떤 사람은 어때?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 수 있는 거야? 경쟁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야. 난 이기는 게 최고야. 그치?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이게 중심적 가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사람마다 이런 구성 방식은 다 다르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이 문단 마지막 문장 역시 뭐가 나와? A가 아니라 B 구조가 나오지. 지금 블라즈는 자아에 대한 이런 견해를 통해서 인간은 선천적 기질에다 세모하는 거야. 선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치?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떤 거겠어? 얘가 강조하는 건 야, 선천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야. 그럼 반대말 뭐 나와? 능동적. 알겠지? 그치? 아까 뭐하고 연결돼요? 자아의 능동적 역할. 그치?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앞으로 요게 나오지 않을까? 후천적인 노력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치? 자, 이제 3문단이야. 자, 이렇게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를 3가지로 강조해. 자, 그래서 3문단. 선생님 밑에 것까지 그냥 통합해서 쓸 거야. 그래서 3가지가 나와. 뭐가 나타나? 도덕적 정체성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느냐?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야? 자,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 됐지? 그럼 이게 바로 3가지 핵심인 건데, 일단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책임감하고 자아일관성은 뭐냐? 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추동력이야. 아, 얘랑 얘는 바로 뭐구나? 그쪽으로 나가게 만드는 추동력이구나. 그치? 자,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때? 구체화가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도덕적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이 돼. 그럼 첫 번째 구성 요소 이거는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을 자아와 통합하는 걸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야. 그럼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야. 정체성이라는 건 본질적 자아인 거잖아. 그럼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당연히 사람마다 어때?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이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거기 때문에 본능적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그럼 생각해봐.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당연히 무슨 노력이야? 후천적 노력이지. 그치? 그래서 블라즈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야. 그럼 이런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둬야 돼요. 아,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얘가 뭐구나. 자아 중심. 아까 요거랑 연결됐지?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 그치?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이 되려면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럼 잘 봐봐. 그럼 얘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알겠지? 그럼 봐봐. 뒤에 거 읽으면서 앞에 걸 생각해. 앞에 뭐라 그랬어? 콜버그는 이해만 되면 오토야. 그치? 자, 근데 블라즈는 아니라고 한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해만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정체성만 하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뭐가 필요해? 관심이 필요한 거야.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 책임감으로 가겠지. 그럼 책임감은 뭐냐? 어떤 행동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얘는 옳음에 대한 판단. 여기와 더불어서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 걸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거다? 깨닫는 거다. 그게 바로 도덕적 책임감인 거야. 됐지? 그럼 이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 어땠어? 얘가 지금 자아 통합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결과로 나타나는데 도덕적 책임감은 있잖아.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거 나오지. A가 아니라 B 구조야. 외부 기대 요구 아니에요. 외부 기대의 요구에 의한 게
절대 아닌 거야. 자아가 스스로야. 그러니까 스스로라는 거니까 어떤 거겠어? 내재적인 요인에 의한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얘기하지. 독해할 때 안, 박, 대립구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외부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졌어. 근데 CCTV가 있는 거야? 돈을 주어서 갖다 줘요. 이건 외부에 의한 거잖아. 그치? CCTV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주인 찾아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가 돼? 내부인 거지. 그치?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아일관성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뭐냐? 자아의 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해. 얘는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자아일관성이야. 그럼 블라즈에 의하면 자아일관성은 단지 본능이나 자기 충족에 의한 게 아니야. A가 아니라 B구조. 그럼 본능 세모. 자기 충족 세모야. 자신의 도덕적인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아일관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와.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방향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은 자아일관성에 의해서 뭐돼? 뒷받침돼. 아, 얘도 뭐니까? 추동력인 거니까. 그치?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균열을 의미해. 아, 이거구나. 이게 어떤 거냐면 자신의 판단이 잘 들어 올바르게 섰어. 알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성실한 학생이야. 난 그렇게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판단이 올바르게 쓴 거야. 그러면 그 판단대로 살지 않잖아. 그럼 뭐야? 그 세계는 균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는 어때? 균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죠? 그럼 이런 특징들 중에서 선, 정의, 공평과 같은 도덕적인 범주를 자아의 중심과 두잖아? 그럼 당연히 그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아일관성이 바로 뭘 이끄는 거야? 당연히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거지.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때? 블라즈의 도덕적 자아 모델을 살펴봤고,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 몇 번이 정답? 너무 쉽지. 2번이 정답이죠.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거 인지발달 이론 아니죠. 블라즈의 이론이 바로 뭐야? 도덕적 자아 모델. 그치? 인지발달 이론은 비판한 거야. 2번이 정답. 그리고 사실 옳은 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기보다는 블라즈는 어떤 거냐면 이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과정을 설명한 거지. 자아 통합이 일어나는 과정.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럼 잘 봐봐. 자, 보기에서 학자들이 나눈 대화야. 그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 그랬잖아.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사고와 행동 간의 불일치가 심리적으로 불쾌감을 줘. 그래서 사람들은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그래. 건강에 나쁜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야식을 먹는 사람은 야식을 참는 게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정신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지? 우리 합리화 많이 하잖아. 그지? 오늘 늦게 일어났어. 아, 난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오늘 나 밤에 치킨 먹고 잤어.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오늘은 먹어도 돼. 이런 게 바로 뭐야? 인지부조화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럼 이것도 자아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블라즈는 뭐라 그러느냐? 자아일관성은 자기 합리화를 통한 불일치 해소하고는 달라. 인지부조화가 바로 그거잖아. 자기 합리화를 통한 불일치 해소잖아. 근데 자아일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내 지금 뭐야? 의식과 일치해. 그리고 내 판단대로 살아가야지 균열이 안 생겨. 근데 내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럼 내 인생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지. 도덕적인이고 그대로 읽은 거. 정체성에서 비롯된 거. 얘가 방향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이상 그리고 그 다음 자기의 행위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일치시키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자아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블라즈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과 니은을 지금 보래. 그래서 얘가 우리 앞에 보니까 기억이 바로 뭐야? 도덕적 이해고 니은이 도덕적 행동인 거지. 됐지? 자, 그래서 너무 쉽죠? 얘가 얘로 가려면 뭐야? 자아 통합이 필요해. 그리고 그때 뭐가 필요해? 자아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우리가 계속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 불우이웃을 돕는 게 옳은 것임을 안다는 게 바로 뭐가 돼? 도덕적 이해인 거야. 그지? 그리고 그게 불우이웃을 돕는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다? 자아의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241번.
다음 사례 바탕으로 도덕적 자아 모델을 한번 탐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A, B, C 어떤 애지 다 봤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건데, 그지? 독해할 때 뭐 A가 아니라 B 구조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안과 밖의 관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분명히 얘기했지. 외부 기대의 요구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니야. 내재적인 거야.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지. D는 지금 뭐냐? 외부 요구 안 되죠. 그지? 여기 지금 봐. 교사가 제시한 실천 과제에 따른 건 외부 요구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 책임감은 뭐가 아니라 그랬어? 외부 기대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4번이 정답. 알겠죠?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 도대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이런 게 출제 요소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 되지? 자, 그 다음 어휘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건 어렵지 않죠? 2번이 정답이지. B가 지금 뭐냐면 거기 보니까 뭐 나와 있어? 삶을 추구하다. 알겠지? 추구하다는 게 넘보는 건 아니잖아. 2번이 정답. 되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도덕적 자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